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장 재종길입니다. 모처럼 국회 정론관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최근 4.16 세월호 참사 지원에 관련한 특별법에 처음 와요 기자회견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오신 분은 옆에서 저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전 의장이신 전준호 의원이시고요. 또 안산시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은경 의원, 그리고 세월호가 난 지역의 시의원이신 김동수 의원님, 그리고 안산시의회 기업운영위원장이신 나정식 의원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근 의원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의장님은 이제 곧 도착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여러분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는 안산 시민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겼습니다. 안산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 지역으로 그 상처의 아픔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난사고가 아니라 우리 안산 시민에게는 250명의 꽃다운 어린 학생들과 12분의 선생님을 비롯한 263명의 이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결코 있을 수 없는 참사였으며 거죽 6분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직간접적 피해자는 더욱 많습니다. 동거가족 770명, 친척 517명, 친구 706명, 이웃주민 3,300명, 직장 동료 22명, 총 5,447명이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20일 세월호 참사의 중대성을 접하고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정부는 장례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치료비 및 차량 임체비 지원, 임대주택 알선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원할 수 있는 사안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안산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도 정부가 하는 일에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안산시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도 매일 진도 팽목항 및 정부 합동분향소 등에서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900여 명이 피해자 가족들의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산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안산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대통령께서는 국가 개조의 각오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다는 명제 아래 수많은 약속을 해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규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그간 해온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규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바가 있어 이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관련 법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4.16 세월호 참사는 안산시 전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안산의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상처를
가장 아프게 겪었기에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정상화야말로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교육특구를 통해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 지역인 안산시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트라우마센터는 빈발하고 있는 각종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는 전 국민을 이용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책무이며 따라서 국가가 설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설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최대 피해 지역인 안산시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 정부가 발표한 바 같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국가가 주체되어 건립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안산의 지역 공동체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산의 직감적 피해자만 6천여 명에 육박한다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릴 만한 크나큰 사건입니다. 안산시와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4월 16일 이후 안산의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아 지역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깊은 한숨만 내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과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각오의 천명입니다. 특별법과 관련한 사안들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안산시가 국가를 대신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 수습과 지원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 재난 선포 시에 약속했던 내용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은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상처의 온전한 치유와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달라진 대한민국의 시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고 안산 지역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시금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장 최종길 그리고 안산시의회 대표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의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온마음 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 온마음 센터의 운영비가 42억 원인데 최근에 정부는 그 중에 반은 안산시가 부담하라고 하고 있고 트라우마 센터 건립도 안산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운영비는 일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세월호 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나 재정을 지방정부로 넘기려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동안 안산시와 공무원들은 묵묵하게 정부의 지시에 따라 보였고 지금도 매일 5명씩 진도항에 가서 있고요. 또 분향소에도 10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지키고 있고 또 밤을 새우고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2가구의 지원을 위해서 한 가구당 지역 주민 1명, 공무원 1명 해서
계속 모니터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 고통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고 나면 안산시로 모든 업무들을 이양할 것이 보입니다. 이런 차제에 특별법 없이 국가의 책무로서 제정되지 않으면 그 업무들이 국가등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예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떠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안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 대한 예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피해 지역이 이것까지 떠맡기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 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서 이 점에 대해서 바르게 좀 적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